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강원도 하루 폐플라스틱 배출량만 140여 톤. 해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순환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폐플라스틱의 화려한 변신 만나보시죠.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제에선 아이 교육을 위해 마을 어른들이 기꺼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는데요. 인제의 마을 교육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전국에서도 커피의 도시로 통하는 강릉. 강릉 커피협회장 허린 씨를 만나 강릉이 커피 도시로 유명해진 이유와 올가을에 열릴 커피 축제의 준비 과정은 물론 커피 사업을 꿈꾸는 MZ세대들을 위한 조언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25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휴가 떠나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평소에는 친환경 생활 습관들을 잘 지키지만 휴가지에서는 놓치기가 쉽죠. 맞습니다. 명수 씨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 여행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십니까? 저는 잘 몰랐거든요. 친환경 여행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자, 우선 첫 번째로 그 대기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뽑고 여행지로 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전기밥솥이나 전자레인지 그리고 뭐 셋톱박스, TV 이런 것들의 콘센트를 뽑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좀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 콘센트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이 있습니다. 네.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인데요. 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감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대중교통 이용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행지로 함께하는 그 동행자분과 같은 풍경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대중교통 여행 추천드리고요. 그 여행지로 떠날 때 짐을 줄이는 것도 친환경 여행법의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 캠핑 즐기시는 분들 많아지시면서 차에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이렇게 짐을 많이 싣다 보면 기름을 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덜 사용하기 위해선 짐을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여행지 가서도 분리배출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친환경 여행법으로 지구를 살리는 여름휴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통 채널입니다.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카카오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TV 화면 보시면서 문자 참여 어떻게 할까? 이 카카오 친구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댁에서 TV로 시청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경우에는요. 휴대폰으로 저희 유튜브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이야기 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 삼행시 주제 역시나 알려드려야겠죠. 오늘의 삼행시 주제는요. 네. 요즘 여름철에 정말 이 간식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쫀득쫀득 맛있는 옥수수로 정해봤거든요. 네. 옥수수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오늘도 한 분 선정해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합니다. 첫 소식은 뭐죠? 네, 첫 소식은 원주에서 준비한 소식인데요. 네. 요즘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음료수 많이 마시게 되죠. 완전 마시게 되죠. 네, 그리고 좀 시원한 곳에 집에서 있고 싶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페트병도 많이 생기고 네. 일회용 용기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분리 배출만 해봤지 이걸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은 궁금점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원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마련했습니다. 자, 시민분들과 이 자원순환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택배와 음식 배달,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피해 플라스틱 발생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음식 포장과 배달이 늘면서 폐플라스틱이 급증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모인 페트병 블록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경이로운 자연에 기대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내가 사는 삶의 공간, 지구를 지켜야 하는 건 어쩌면 우리의 의무일지도 모릅니다. 병들어가는 지구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음료 한 잔 마시는 영웅 씨. CF 같지 않나요? 저 영호 씨 잠깐만요. 뭐야? 지금 뭐 하시려고요? 버려야죠 이거. 여기 페트병. 딱 제 분리수거. 페트병은 페트병. 이거 네. 라벨을 잘 떠가지고 라벨이요? 잘 떼어서 네. 어디를 가져가면 네. 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돼요? 믿을 수가 없는데. 어디로 갖고 가면 됩니까? 영호 씨야. 네. 영호 씨야. 네. 아니 PD 양반 돈 된다고 본인이 말씀하셔놓고 어딘지 안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나 돈 필요해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이거 빨리 가봅시다. 이거 어디예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래서 바로 찾아온 이곳. 오늘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제가 1970년부터 지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뿐인 건강한 지구를 지켜나가자는 약속입니다. 환경을 생각하자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시작한 오늘 행사. 노래와 춤까지 함께하는 가운데 잠시 후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이곳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현수막에 쌓인 요상한 저 물건의 정체. 과연 뭘까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수막 개방과 함께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건강보험공단에서 준비한 자원순환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투명 페트병 순환 프로젝트. 자원순환 프로젝트. 자, 이 정도면 지영웅 리포터의 순환 아닌가요? 투명 페트병 자원순환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어떤 계기로 마련하게 되셨을까요? 요새 환경 분야가 워낙 이슈가 크잖아요. 뭐 탄소 중립 실천도 있고, 뭐 플로깅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사회공헌과 환경 분야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야, 이 원주시에 이런 또 인재가, 이런 강원도의 보물. 아, 대단합니다. 예. 이 프로젝트는 그러면 언제까지 진행을 하시게 되나요? 저희가 이 무인 회수기를 이용해서 플레이크가 많이 쌓이다 보면 고품질 재탄생될 수 있는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지역 주민들에게 뭐 세제 리필 용기라던가 아니면 생활 잡화 등을 가방 같은 에코백을 만들어서 다시 재배부할 예정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이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 페트병을 넣으시면 새로 상품을 만들어서 다시 지역 주민들한테 드린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설명을 한 번에 딱 듣고 한 번에 캐치한 저의 브레인 어떻습니까? 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순환. 네, 생각과 행동을 바꾸면 소중한 자원이 된다는 거를 지역 주민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구를 살리자는 취지로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환경 전문 기업인 한 업체에서 나섰는데요. 공대원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환경 전문 기업이란 게 어찌 보면 아직은 조금 생소한 분야, 생소한 산업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 처리 비용 중에 수거집 운반 비용이 한 50%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는 역할과 그다음에 IoT를 접목해서 공정을 효율을 주거나 또는 투명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인 회수기를 구상하시게 됐는지 좀 계기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리는 페트병을 5톤 차가 보통 수거를 해갑니다. 일회 평균 한 130kg 정도밖에 못 싣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한 20분의 1 정도의 어떤 차량의 어떤 그 부분을 공기만 싣고 다닌다. 실제로는 수거를 하면서 현장에서 압축 또는 파쇄를 해서 수집 운반 비용을 줄이는 그런 1차적인 기기가 무인 회수기고 그걸 만들게 된 겁니다.
미래에 자라나는 새싹 아이들도 한번 체험해 보는데요. 똘망똘망한 눈으로 제법 금세 배웁니다. 혹시 무인해수기 사용해봤어요? 네. 사용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쓰레기를 먹고 그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쓰레기를 먹고 환경을 지킬 수 있다니. 나도 이런 순수한 눈높이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기했던 게 돈 준다고 해서. 지구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지구가 더 오염돼가지고 나중에 살 아이들에게도 더 더러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으니까 안 좋다고 생각해요. 폐플라스틱 방치하지 말고 활용한다면 새 물건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데요. 쓰레기의 새로운 변신이 또 다른 희망을 낳는 셈입니다. 시작하기를 누르시고요. 네. 실천은 빠를수록 좋다고 하죠. 본인 번호 누르시면 제가 외우려고 그랬는데. 이런 실천 말고요. 누르시고. 입력한 번호가 맞나요? 네. 네. 오. 열리게 됩니다. 출구가 열리면 네. 아주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손쉽게 작동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탄소 배출 저감량이랑 이거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지구를 지켰습니다. 저도요. 네, 그래요. 배트맨기는 로빈, 슈퍼맨과 원더우먼처럼. 네. 지영웅 리포터가 누굽니까? 바로 실행하러 가보는데요. 제가 황급하게 또 뭔가 이 분리수거, 자원순환을 통해서 이 돈을 벌고 물론 환경도 지킬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여기도 우리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깜짝 서프라이즈 자연환경보호 자원순환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는데요. 이거 뭐 PD 뭐 아무나 하는구만. 먼저 이곳에 와 있는 한 시민. 한 보따리 모아온 폐플라스틱이 눈에 띕니다. 쓰레기도 버리고 적립금도 쌓고 지구도 생각하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누립니다. 진정한 환경보호란 이런 거겠죠? 지구 지킴이. 네. 우리 시민분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엄마 멋지죠? 원래도 이 회수 로봇을 이용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뭐 처음이에요. 이제 정수기 두려고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다가 네네. 인터넷 쳐봤는데 이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네네. 어플에 들어가니까 네네. 2,000원 이상 되면 이렇게 환급 받을 수 있더라고요. 돌려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모아보려고요. 그럼 이용해 보시니까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포인트 적립도 되고 괜찮은데 조금 들어가는 게 느리네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시간이. 네, 우리 수연이 저기 우리 이거 많이 이용해 주라고 우리 시청자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따따따. 비록 조금 느리더라도 환경보호 효과는 빠를 겁니다. 몇 개나 어떤 주로 지역에 이 회수 로봇이 설치가 돼 있는지 간략하게 좀 안내 좀 해주실까요? 춘천에 14대, 그리고 삼척에 17대, 네네. 그리고 양구에 2대, 그리고 저희 원주에 지금 6대가 지금 설치돼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협약식을 통해서 5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좀 자원순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쓰레기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꼭 별도로 분리 배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무인해수기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재활용도 하고 그리고 돈도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영웅 리포터 이젠 직접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콜라 이거 1.5리터짜리 원샷 때리고 세척하고 라벨까지 다 띄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뭔가 좀 느낀 게 있나 보죠? 돈까지 포인트까지 적립을 해준다고 하니까 자, 딱 넣고 이게 왜? 이게 무슨 일이죠? 아까 또 그 오셨던 시민분이 이 페트병 하나를 들고 오셨거든요. 배부르네. 우리 회수 로봇이 이 원주 시민 여러분들의 이 자원순환 사랑에 졌다.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원주 지역 또 다른 스테크 기계를 찾아 산만리. 잠깐만요. 이 친구 지금 소화불량 걸렸거든요. 소화불량 걸린 기계를 떠나 시립중앙도서관을 거쳐 기후변화 홍보관 근처까지 원주 곳곳을 배회하는 지영웅 리포터. 드디어? 감격!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디디디디 또 나온다.
저의 포인트. 아,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여기 어떻게 알았냐고요? 요것도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어플 있죠? 지금 꽉 차 있는 로봇과 회수가 가능한 로봇이 어떤 로봇인지 확인하셔서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지구를 보호해보자고요. 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지켜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노력 함께 해주실 거죠? 그 분리배출만 할 줄 알았지 제2의 물건으로 리사이클링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배워갑니다. 네, 맞습니다. 환경도 생각하고요.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는 것만큼이나 실천하는 거겠죠. 저도 앞으로 쓰레기로 재테크하는 방법 잘 알아두도록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환경 보호를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소식 만나봤고요. 저희는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시청자 미션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옥수수로 여러분들 삼행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옥수수로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시면요. 오늘도 한 분 선정해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두 번째 소식 춘천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특별한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특별한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인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 교육 이야기인데요. 혹시는 마을 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이 교육은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해서 과연 어떤 교육일지 더 궁금해집니다. 자, 인제군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마한 얼굴 한가득 밝은 미소. 무엇이든 쏙쏙 흡수하며 자라나는 가능성. 소중한 우리 아이들은 누가 키운다? 정답은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 인제군의 신나는 마을교육 이야기 지금 소개합니다. 인제군 남면에 위치한 어론초등학교. 여름방학을 앞두고 1학기 막바지 수업이 한창인데요. 우리 친구들 복장이 좀 특이합니다. 지금 무슨 시간이죠? 목장갑은 왜 끼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날이어서 수학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방울토마토랑 고추예요. 고추단다. 아하, 텃밭 수업을 하는 날이었군요. 운동장 뒤편에 위치한 학교 텃밭에는 요즘 잘 익은 농작물들이 한가득. 나 다 익었어, 얘들아. 빨리 수확해줘. 수염이 이렇게 보면 생생하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수확기에 가는데 아직 따기가 일러. 비닐을 씌웠을 때는 처음에 요거만 심었을 때는 요게 잔뿌리가 나오지 이런 게. 이게 결국은 뿌리를 땅에 내려서 그게 땅콩이란 열매를 맺는 거야.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직접 수확해보는 시간. 와, 옥수수가 이렇게 열리는 거구나. 거침없이 우드드. 그렇지, 잘한다. 지난 봄 직접 씨앗과 모종을 심고 한 학기 내내 정성을 쏟았더니 이렇게 정직한 결실이 손에 주어집니다. 이 옥수수 어디 가져갈 거예요? 저 집에 가져가서 쪄 먹을 겁니다. 쪄 먹는다고? 네. 어때요? 오늘 이렇게 옥수수 따봤는데? 재밌었어요. 되게 배고파요. 근데 오늘 가르쳐준 분이 학교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마을 선생님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 선생님? 네? 마을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죠? 선생님은 혹시 이 어론초등학교의 교사인가요? 아, 마을 선생님입니다. 마을 선생님이면은 여기서 우리 아이들 어떤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농작물을 씨앗을 심어서 가꾸어서 수확하는 것까지 이제 일일이 그 지도하면서 실습을 시키는 일을 하죠. 마을 선생님, 농사 짓는 선생님이 오셔서 학교의 텃밭을 아이들과 함께 가꿔주면 어떻겠냐고 요청하셔서 저희가 마을에 있는 어르신을 모셔와서 아이들과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 주민이 직접 마을 선생님이 돼 지도해주는 수업. 하긴 농사에 있어선 이보다 전문가일 순 없죠.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이 학교와 협력해서 아이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런 건 따도 돼요? 그럼 따도 돼. 선생님, 근데 이거 오이고추예요? 자, 일로 와봐. 이거 오이고추예요? 오이고추. 와, 오이고추도 구분할 줄 알아? 어휴, 똑똑하네. 누구랑 먹을까, 누구랑? 가족하고요. 가족이랑? 저만요. 제가 오이고추
배추를 아주 잘 먹어요. 와글와글 수업이 끝난 뒤엔 마을 선생님이 홀로 남아 텃밭을 정돈합니다. 수확이 끝난 옥수수대를 깔끔하게 베어주고 비닐도 싹 치워주고 이렇게 보니 마을 선생님은 수업 시간 외에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네요. 하지만 아이들이 예뻐서 힘든 줄도 모릅니다. 혹시 이 우리 어론초등학교를 또 특별히 또 이제 아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신데 이유가 있어요? 어론초등학교를 제가 졸업한 모교입니다. 모교고 또 우리 6남매 형제가 전부 졸업을 했고 우리 아들들도 여기서 다 졸업을 한 학교고 그래서 특히 더 애정이 가죠. 우리 손녀, 손주 같죠? 전부 지금 나이가 지금 우리 손주들하고 나이들이 너무 비슷하니까. 이게 농사가 쉬워 보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어쩌면 농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손길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는 마을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풍성하게 또 농사가 잘 된 모습을 보니까 아주 저도 그 흡족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그 과정들을 마을 선생님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가면서 많은 공부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여름 잘 보내요. 이번엔 맑은 계곡이 아름다운 인제군 북면으로 가봅니다. 설악산에서 흘러내린 깨끗한 북천에서 마을 선생님의 특별한 수업이 진행 중인데요. 어머, 내가 수족관에 왔나? 눈앞에 놓여있는 다양한 민물고기들. 모두 이 북천의 토종 물고기들이라고 합니다. 저기 우리 앞강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지 직접 가져와서 만져보고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려보고 그래서 우리 앞강에는 이런 물고기들이 살고 있구나. 족대를 가지고서 돌을 뒤져가면서 직접으로 이런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구나. 그 실전적인 체험을 하는 교육입니다, 오늘. 강바닥까지 훤하다는 마을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해줍니다. 일명 마을의 물고기 박사님. 생선을 한 건데 도들치라고 계곡에 사는데 이 강에도 이게 많습니다. 요 놈은 유일하게 그 조개 있죠. 조개, 까만 조개. 알아요. 말조개. 말조개. 이런 수업은 아이들도 처음. 생산한다 얘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책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사실 인성교육이라든지 자연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지키려면 아이들한테 일찍부터 이 마을 선생님들이 실질적인 이런 교육들,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는 방법을 고민하는 그런 자리들, 시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 앞 계곡에 이런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구나. 배우고 나니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자세히 봐봐. 얘는 원래 안 움직인대. 얘는 매운탕 먹고 얘는 튀겨 먹으면 맛있는데. 잘 안 움직여. 엄마 잡아먹지 마. 함께 관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 어른들이 아이들의 선생님이 돼주고 있습니다. 너가 돌린 거 아니야? 야행성인가? 지금 잘 시간이. 그러네. 그 야행성이에요. 맞아. 얘는 만져도 돼요? 안 물어요? 진짜요? 직접 만져보고 살펴보며 토종 물고기를 알아가는 아이들. 북면 살면 물고기랑 친구 정도는 해줘야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뒤엔 북천에 직접 토종 물고기 치어들을 방류해줍니다. 북면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민물고기 치어들을 방류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생태계 지키기에 동참하는 거죠. 물고기들아, 잘 살아. 우리가 북천을 깨끗하게 지켜줄게.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물고기 방생하고 한 적 있어요? 네, 작년에 한번 해봤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때요? 2번씩 참여했는데. 작년보다 뭔가 더 재밌었어요. 물고기한테 한마디. 물고기 내가 풀어준 물고기들아 가서 잘 살아.
마을 선생님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친절하게 잘 물고기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시고 자기가 기른 물고기를 아이들 체험활동으로 쓰면서 강물에 방생해 주시는 것도 방생해 주셔. 선생님 최고!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것도 배운다. 마을 선생님에게 보다 특별한 수업을 받으며 쑥쑥 성장하는 아이들. 온 마을 어른들이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고장. 인제분의 마을 교육을 응원합니다. 네, 정식 교과 과정은 학교 선생님에게 배우고요. 또 마을 어르신들께 배울 수 있는 점들은 또 어르신들께 잘 배우고 네. 아무래도 이 학교 그리고 이 마을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참 좋네요. 맞습니다. 사실 마을 주민분들이 각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은 요리 전문가,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 전문가이시니까 사실 맞습니다.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이 마을 안에서 선생님들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한 명을 길러내고 가르치는데 온 마을이 함께 한다는 이 말을 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동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옆으로 사이즈 때 여기 서 여기 반대로 서. 가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세미프로 소속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역습 기회를 이어나가는 춘천. 저희보다 높은 팀이고 더 좋은 팀이고 근데 또 경기라는 건 또 모르는 일이고 다시 이제 프로 리그로 K1-2로 올라가는 게 제 목표. 제가 프로라고요? 불리고 싶냐고요?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카카오톡 채널이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를 카카오 친구와 함께 보태줄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또 특별한 미션 있는 월요일 삼행시가 있습니다. 삼행시 주제는 옥수수죠? 맞습니다. 자, 옥수수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소식, 영동에서 준비한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MZ세대들과 소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다양한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주인공이 어떠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눌지도 궁금해집니다. 저도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은요,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향긋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릉에서 커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귀농은 아니고 강릉에 커피하러 내려온 강릉살이 9년차 허린이라고 합니다. 현재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2022년부터 강릉커피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릉커피협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진행하나요? 저희는 일단 2개 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커피를 배우고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세미나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같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운영주 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업 지원 정책이나 이런 걸 소개드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생물학인데 사람 만나는 직업이 이제 제 성향에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백화점 일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커피와 와인 파트를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커피가 조금 관심이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근데 고향이 아무래도 강원도다 보니까 강원도에 살고 싶어서 그 중에서 커피 도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커피의 매력은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어떤 점에서 끝이 없는 거야? 커피를 처음에는 이 커피를 추출하는 바리스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 사실 바리스타는 진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피를 볶는 로스터도 있고 그다음 커피를 맛보는 테이스터도 있고 그다음 그거에 대한 물음표를 해결하려면 농장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커피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물동량이 굉장히 물류비가 상승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 150만 원의 컨테이너가 왔다면 이 수입항 자체가 450만 원 이렇게까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상승이 됐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브라질의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2대 농장이 좀 흉자처럼 많이 떨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커피값이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데 커피값이 혹시 오를 예정인가요? 저희는 아직까지 안 올리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어떻게 안 올리신 이유가 있는지. 일단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또 장기화될 전망도 보여가지고 사실 힘들 때일수록 같이 버텨야 되지 않을까,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직까지 저희는 인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카페뿐만 아니라 카페 창업 교육을 또 하고 계신다고요. 네.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사실 커피를 생각하시면 이게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만드는 거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강릉에만 카페 개수가 600여 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냥 준비 없이 창업을 하시면 정말 무작정 이게 안 될 때가 많아가지고 그런 사전에 뭐 일단 기술적인 테크닉, 그다음 마케팅적인 부분들, 그다음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는 뭐 노무나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까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교육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카페를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카페를 창업하실 때 첫째도 상권이고 둘째도 상권이고 셋째도 상권인데 저는 이전 장소에서 카페를 운영할 때 그 매출을 0원을 2번 찍었었어요. 손님이 아무도 안 온 적이 이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느끼면서 상권이 진짜 중요하구나.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첫째는 상권을 보고 두 번째는 그 상권에 대한 마케팅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고 세 번째는 장기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끈기 있게 계속 노력하시면 카페 창업은 성공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릉에 커피숍이 600개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다 가볼 수는 없으니 좀 특색 있게 커피를 즐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강릉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지역이지만 차별화가 된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주말에 뭐 넓은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즐기고 싶으시면 이제 바닷가에 있는 카페들을 많이 보셔도 좋고 반대로 또 시내권 강릉 곳곳에 있는 카페들은 그 카페들마다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카페 투어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강릉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카페 투어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커피와 관련된 일을 준비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한마디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청년 창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5년 안에 이제 흔히 말하는 망하는 곳이 80%다. 그래서 5년을 한번 버텨보자. 그래서 지금 9년 차까지 왔는데 준비 없이 시작하면 정말 힘들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겪고 그거를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흔히 카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커피 한 잔 팔았을 때 내가 버는 비용이 얼마일까? 그럼 내가 들어간 돈 대비 이걸 어느 정도까지 운영해야지 할까? 이렇게 고민을 안 하세요. 그런 고민부터 일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릉에 매년마다 가을에 열리는 축제가 있죠. 강릉 커피 축제인데요.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가요? 지금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말 많은 위원분들이 어제도 회의를 하고 계속 회의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존의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인 100미라고 해가지고 100명의 바리스타가 동시에 100잔의 커피를 만들어서 나눠 마시는 행사가 있어요. 대표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가족들과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커피도 시음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올해도 시음이 가능할까요? 시음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획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올해 10월 7일부터 저기 강릉 아레나 경기장에서 있을 예정이라서 거기서 정말 많은 콘텐츠 가지고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해서 저희 커피 축제는 커피 축제 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젊은 바리스타 분들도 계시고 또 지역의 교수님도 계시고 많이 지금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커피란 친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좋아서 이제 커피를 저는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데 항상 그게 커피였고,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도 계속 커피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친구 같은 커피, 그게 커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용석 씨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맞아요. 음료가 바로 커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정말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오셨고요. 네. 또 10월 7일부터 열릴 커피 축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고로 커피와 축제는 즐기는 게 맛이고 이 합쳐지면 더 심하겠죠. 네. 자, 커피 축제, 강릉 커피 축제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그리고 오늘의 삼행시 주제는 옥수수였죠? 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수기님. 네. 이명웅 아니지 지영은 리포터 억양이 딱 부러지게 지구환경 오염에 대해서 알려주네요. 저도 한번 또 잘 배웠습니다. 네, 지영훈 리포터 오랜만에 뵈서 저희도 반가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딸아이도 작년까지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상추 각 반마다 텃밭에서 길러서 가져왔는데 올해는 네. 상추만 가져왔더라고요. 농사가 잘 안 됐나 봐요. 하셨습니다. 오, 옥수수, 감자, 고구마, 상추를 다 텃밭에서 길러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저는 저 중에 하나도 한번 길러내 본 적이 없는데 용석 씨 있으세요? 아, 저도 없습니다. 이게 밤마다 다 맡은 그런 작물들이 다른가 봐요. 맞아요. 저 옥수수, 감자, 고구마, 상추. 개인적으로 옥수수가 가장 부럽네요. 아, 내년에는 꼭 성공하셔서 또 여러 가지 작물들 길러낼 수 있길 바라보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햄님. 옛날에 저희 선생님도 학교 뒤에 텃밭을 만들어서 옥수수, 토마토 따먹을 수 있게 해주셨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나중에 저 친구들도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 오랫동안 저렇게 추억에 남아있는 걸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추억과 맞아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땡초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걷기에서 만보 140원, 공원 가면 20원씩 추가되는 앱이 있어서 아침에 걸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까 저희도 예. 쓰레기 재테크라고 해서 페트병을 넣으면 또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맞아요. 방법 알려드렸는데 오늘 땡초님도 좋은 방법을 또 어허. 알려주셨네요. 우리 명수 씨가 요즘 만보 걷기 하신다면서요? 아, 요즘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건강 저- 관리 해야죠. 포인트와 저렇게 이렇게 선물이 있다는 네. 걸 꼭 좀 잘 기억하셔서 잘 그러니까요. 알아보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맛있는 거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걷기만 했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죠. 옥수수로 삼행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연주님? 심현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자, 띄워드립니다. 옥수수 수염차 시원하게 마시고 페트병은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자, 수만 가지 물건으로 재탄생된다고 해요. 오늘 소식과 딱 연결되네. 멋진 삼행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라떼 마시고 싶다님. 옥처럼 빛나는 딸아. 수많은 날들이 있으니 수수하게 학교 다닐 때는 좀 있자. 수수하게 있지를 않나 봐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되게 어린 연령대의 친구들도 화장을 일찍부터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랐었는데 친구들이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옷을 좀 수수하게 입어달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저 때는 진짜 멋부리고 이런 게 맞아요. 또 학생들의 낙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싶죠. 저럴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히읗님. 자, 옥수수 한 자루에 수박 한 통이면 온 가족이 행복합니다. 수고해주신 농부님들 감사합니다. 맛나게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간식이잖아요. 맞아요. 옥수수와 수박. 정말 저게 없으면 여름을 어떻게 나야 되죠, 용씨? 그러니까요. 옥수수 한 자루에 수박 한 통이면 정말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님. 옥신각신 티격태격. 수도 없이 싸워도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여보 하셨습니다. 와, 싸워도 진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던가요? 믿을 만한 사람 여보. 물베기 맞습니까? 맞으세요? 그럼요. 그래요? 저 싸우진 않습니다. 그래요? 싸울 일이 없죠. 용석 씨 믿을 만한 단 한 사람 꼭 만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해요. 자, 그리고요. 자, 이한별 어린이 8살이라고 하십니다. 정말 어린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봐요. 와, 감사합니다. 자, 옥수수가 많이 자라는 강원도. 수확할 시기가 되니 옥수수가 먹고 싶네요. 자, 수수슉 빨리 뜯어 먹어야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우리 어린이 8살 어린이가 보내준 거 맞나요? 그러니까 수확할 시기를 아는 걸 보니까 우리 이한별 어린이도 혹시 학교에서 이렇게 뭐 옥수수를 재배하는 체험을 하셨는지. 아니, 삼행시도 이렇게 잘 줄 수 있나요? 야, 이건 뭐 어머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겠죠? 안 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한별 어린이. 그러게요. 수수쑥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햄님도 보내주셨네요. 자, 옥상을 캠핑장처럼 꾸미고 싶은데 수리를 해서 꾸미자니 일이 너무 커질 것 같고 수박이란 작은 우산 갖고 가서 기분이나 내야겠어요. 아유, 그럼요. 수박 하나만 가지고 나가신다면 어디서든 기분 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캠핑장처럼 꾸미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캠핑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텐트 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용석 씨 쳐본 적 있으신가요? 뭐 텐트요? 텐트 많이 쳤죠. 군대 가셔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명수 씨는 발코니에 캠핑장처럼 좀 꾸미셨다고 자랑 많이 하셨는데. 초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녕 바다님 보내주셨습니다. 오기야, 금이야, 보석처럼 저를 키우신 엄마. 수요일이 그런 저희 엄마 생신이네요. 수중에 돈이 없는데 엄마 용돈 주시면 선물 사드릴게요. 이거는 줬다 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용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선물을 사드리겠다. 과연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실지. 그래도 선물 받으시면 좋아하시겠죠. 제 동생이 어머니께 내가 선물이잖아요 했다가 등짝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등짝 이렇게 하셨군요. 얼마나 또 기분이 좋으셔서. 그 방법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윤 설렘님. 옥구슬같이 빛난 너의 눈빛. 수수하게 입어도 빛나는 바디. 수많은 연예인이 있지만 설하윤이 제일 좋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디가 하윤 설렘님이셨는데 가수 설하윤 씨의 팬이셨네요. 트로트 가수분 설하윤 씨의 팬분이 아마 보내신 것 같은데. 팬이 정말 많으시죠. 워낙 아리따우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눌러주세요라는 노래가 요즘 빅히트입니다. 팬이세요? 우리 하윤 설레님께 혼날 것 같아서 모른 척 하겠습니다. 주변에도 설하윤 씨 팬이 너무 많아서요. 뭐 저희 근방에도 많이 있어요. 그럼요. 딱 집을 순 없지만 있습니다. 뭐 카메라 감독님도 설하윤 씨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행운 가득님
보내주셨습니다. 자, 옥상에서 바다가 보이는 곳에 살고 싶어요. 자, 수려한 풍경과 자연과 함께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수소문 끝에 찾은 곳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동해입니다. 해주셨습니다. 동해에 살고 계신가 봐요. 정말 여름 맞아서 휴가지로 동해 정말 많이 가시는데 동해가 그냥 내 집이라니 얼마나 좋을까요? 또 동해 자랑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민님. 네. 옥탑방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아들. 수 없는 날과 밤의 결실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구나. 수능 시험 날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자. 파이팅. 와,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봐요. 진짜요. 100일이 깨졌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한번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정말 이제 여름 더위가 가면 금방 또 수능이 다가오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 끝까지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건강하게 행복하자님. 네. 자, 옥구슬처럼 예쁜 목소리를 갖고 수수하고 착한 우리 와이프. 수박 먹고 무더위를 이겨냅시다. 역시나 사랑의 삼행시가 도착을 했습니다. 옥구슬처럼 목소리도 예쁘시고요. 또 착하시고요. 수박 먹고 무더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옥수수로 삼행시 모두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누구실지 뽑아볼게요. 자, 오늘의 당첨되신 분 안녕바다님이 되셨네요. 안녕바다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어떤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자, 어머니께 오늘 생신인데 용돈 주시면 선물 사드린다고. 네, 저희 PD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오늘 안녕바다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수요일까지는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이 27일 이후에는요, 장마가 끝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자, 27일이면 오늘이 25일, 그러니까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장마가 끝나면서 이제 대기가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과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내밀 예정입니다. 최저 기온이 25도고 최고 기온이 34도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폭염, 열대야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예보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용석 씨 말씀대로요. 당분간 불볕더위요. 열대야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무더위 속에서 좀 시원하고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